나는 안창호가 그 한국 근현대사가 낳은 생명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상가라고 생각하죠. 한국 근현대가 낳은 사상가 안창호. 근현대의 특징과 이 한국 근대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의 특징은 세계 인류사의 보편적인 거지만은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분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자각하고 민의 주체를 실현하는 민주화라고 봅니다. 민주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산업화도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가 있고 세계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근현대의 둘째 특징인 산업화, 과학화, 기술화는 미신적 운명론과 비과학적 혼돈에서 벗어나 합리적 주체적 삶을 실현하는 과학기술화, 이것이 근현대의 특징이라고,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죠. 셋째 특징은 동서의 지역적 제약과 속박에서 벗어나 세계를 통합해가는 세계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과학화, 세계화, 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봐요. 제2기축시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는데, 제2기축시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축시대는 2500년 전에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또 좀 후대인 예수, 또는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기축시대의 인물들이라고 얘기하죠. 놀랍게 동서양의 전혀 다른 문명권에 살았으면서 그 정신과 사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너무 일치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정신과 사상이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세계에 일어났나? 그 역사의 신비지요. 그걸 제1기축시대라고 그래요. 기축시대. 기축시대라는 말은 뭐냐면은 차축, 차의 축이 있잖아요. 차축. 그 축이 돌아가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류 정신사를 돌아가게 하는 축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지. 그 시대에 분출된 정신과 사상, 그것이 인류 역사를, 인류 정신사를 새롭게 굴러가게 했다. 그 추구 시대가 있기 전하고 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는 게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 이후 정신문화의, 인류 정신문화의 중심에는 이 추구 시대의 사상과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민주화, 과학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의 시대야말로 새로운 추구의 시대, 새로운 정신과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2의 기축시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비춰보면은 공자나 노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것도 다 낡게 여겨지는 점이 있다는 거죠.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게 있다는 거지. 민주정신, 과학정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신, 이거는 기축시대에 없었던 거니까 새로운 정신과 철학이 나올 때라는 거죠. 서양에서 제2기축시대를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뉴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뉴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뉴턴이 새로운 과학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뉴턴으로부터 현대 과학이 시작한 거니까 뉴턴이 일으킨 시대사적 변화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크다는 거죠. 뉴턴은 물론 영성가도 아니고 깊은 철학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뉴턴이 일으킨
과학혁명, 새로운 과학적 사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뉴턴이 일으킨 과학혁명 이전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그 과학 이후에 형성된 철학과 사상만이 새로운 시대의 철학과 사상이 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화, 과학과 세계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인류의 근현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근현대는 이 문명개화에 앞장선 부강한 나라들이 약소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불의하고 잔혹한 시대였으며, 식민지 장탈전을 벌이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세상을 연 것이 아니라 아주 야수적인 잔혹한 시대를 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장탈전을 벌인 부국강병과 야국강식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세계 근현대의 원리, 성격인 민주화, 과학과 세계화는 왜곡되었다는 거죠. 변질되었다는 거죠. 이 국가주의 사회에서는 민중은 국가의 기능과 자원으로 전락해가지고 국가주의 제국의 노동자 또는 병사로 동원되고 소모되었어요.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과학과 산업 기술화라고 하지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학적인 삶을 인류가 살지 못하고 오히려 과학 기술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의 생명과 정신이 황폐해지는, 인간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과학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세계화도 서양의 잔혹한 지배와 정복으로 귀결돼서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화, 과학 기술화,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고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큰 고통 속에 들어갔죠. 민주화도 이 산업화도 세계 시민적 보편성도 이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민주화와 산업화와 세계화를 열망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조개가 상처를 입고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강대국들의 불의와 폭력으로 짓밟히고 상처받은 한국의 근현대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민주정신과 생명철학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일제의 침략과 정복으로 나라를 잃고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한민족은 서양의 기독교 정신과 과학 정신, 민주 정신을 열렬히 순수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 간절하고 진실하게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나는 한국의 근현대가 정신과 철학의 해방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서양은 식민 제국주의가 지배하니까 그 식민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으면서 거기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다른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국가 권력이 없어진 거죠. 국가 권력의 지배 이념이 사라짐으로써 완전히 빈들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신과 사상의 해방구, 우리 근현대사가 품고 있었다. 거기서 안창호와 이승훈과 유영모, 함석헌 같은 사람이 국가주의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민주적이고 정신적인 생명철학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안창호를 그동안의 철학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소박하게 자기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연설을 한 것하고 뭐 편집을 남긴 거하고 그런 거니까 안창호를 철학자라고까지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왜 그럼 안창호를 철학자라고 얘기하느냐. 세계 근현대의 세 가지 특징, 민주화, 과학화, 세계화, 이 세계 근현대의 세 가지 정신과 원리가 안창호에게 가장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안창호야말로 아주 민주적인 사람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또 세계 보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창호처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민주정신과 과학정신과 세계 보편 시민정신을 구현하고 사상으로 표현하고 실천에 옮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창호는 정말 그래요. 생명의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세 가지 특징과 원리, 스스로 하는 자발적 주체성, 둘째는 전체의 통일성,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 세 번째는 창조적 진화. 생명은 스스로 하는 자발적 주체가 없으면 생명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새롭게 자라고 변하고 진화 되지 않으면 또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성, 전체 통일성, 창조적 진화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표현되고 실현되는 게 안창호의 사상이에요. 안창호는 정말 스스로는 주체로서의 나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에요. 나를 이처럼 강조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요. 애기 사상을 내세웠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지까지. 나를 중심에 놓고 강조한 사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보호하고 단결하고 민족의 통일, 대동단결, 이런 걸 끊임없이 줄기차게 강조했으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통일정신을 안창호처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 당대에 가장 전체의 통일을 강조한 사람이 안창호일 거예요. 주체로서의 나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안창호고, 전체의 통일, 민족의 통일, 조직과 단체의 통일을 안창호처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통일정신을 제일 강조한 사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머무르면 죽는다. 나가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개조해야 된다. 나를 개조할 뿐 아니라 강산을 개조하고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개조라는 말이 조금 요새는 좋은 말이 아닌데, 그 당시 안창호가 쓸 때는 개조라는 말은 개혁과 창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현대의 세 가지 원리, 생명의 세 가지 본성과 원리, 가장 치열하고 온전하게 주장하고 구현한 사람이 안창호예요. 그 안창호의 사상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통합적인 거예요. 아주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죠. 그것이 깊이가 있고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일관되고, 그럼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안창호는 이것을 그냥 어디서 배웠냐? 안창호는 책을 많이 본 사람이지만 남의 책을 보고 이렇게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안창호는 자기 생명과 정신 속에서, 역사와 실천 속에서 스스로 체득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생명과 정신 속에서 느껴보니까 생명과 정신이 그런 거야. 역사와 사회라는 게 그런 거야. 살아보면서 체득하고 깨달은 거죠. 그게 진짜라고 봐요. 진정한 철학자죠. 기쪽시대의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기쪽시대의 사상가들.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제2사야, 예레미야, 또 예수. 이런 사람들은 책을 보고 그런 깨달음의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책을 보고 공부도 했겠지만은 제일 기축시대의 그 성현들은 자기들의 삶과 정신 속에서, 또 사회적인 삶과 실천 속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깨달은 거죠. 자기 몸과 마음과 원에서 체득하고 깨닫고 확인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책을 보고 남의 이론을 연구해가지고 사상을 만든 그런 이론가나 사상가들보다 훨씬 깊고 크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고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가진 거죠. 안창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1기축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삶과 정신 속에서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과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투쟁하며 실천하는 그 실천 속에서 체득하고 깨달은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다시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얘기들이 다 흐트러져 있고 그냥 뭐 평범한 얘기 갖고 잘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대목으로 보면 근현대의 세 가지 큰 원리, 민주화, 과학기술화, 세계화, 생명의 본성과 특징 세 가지, 주체성, 전체 통일성, 창조적 진화성, 거기에 비춰보면은 안창호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일관성 있고 가장 깊이 있는 사상과 철학을 다 꺼낸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안창호는 한국 근현대가 낳은 세계적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